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백악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백악관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장소는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은 현지 시간 낮 12시 15분에 시작돼 약 9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다시 숙소로 돌아갔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부위원장의 숙소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오찬을 함께 했다고 했는데 백악관 방문에 앞서서 두 사람이 먼저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를 맞아 첫 공식 일정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의 숙소인 듀폰서클 호텔을 찾아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작년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 직후 간략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들에 대해서 좋은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북미 고위급 외교관들이 만나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워싱턴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 데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실무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스톡홀름에서 협상에 착수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건 대표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스웨덴에 주말쯤 도착해 양측 실무 협상도 주말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북미 간 첫 실무 협상 채널이 가동되는 것으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양측의 물밑 협상이 급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스웨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15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의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추진 방향을 조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남북 간이나 북미 간은 물론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사과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손혜원 랜드게이트라고 이름 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청와대까지 겨냥했습니다. 한국당 송원석 의원은 목포 근대문화 자원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에 쪽지 예산으로 7억 원이 반영됐다며 손혜원 의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목포시 건의를 받아 2017년 말 예산국회에서 반영한 사업이라며 손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한국당 송원석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요청하라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건설사, SBS 취재진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손혜원 의원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수용해서 손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손 의원이 보여온 목포에 대한 유별난 관심을 볼 때 문제가 여기서 마무리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목포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관심은 확실히 유별났습니다. 작년 10월엔 근대문화재 보존 사례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목포 방문을 주선했고 문화재청장에게 명품도시 개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장님, 문화재 청장님, 여기 동네 사시는 분들인데 이 산토리니 같이 만들어 드린다고 빨리 약속해요. 문화재 청장님, 정말 제가 국회 회의에서도 여러 번 이곳을 언급했습니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은 숙소가 필요하다면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만약 손 의원 측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활동을 선의로 볼 수 있지만 남편 재단과 조카, 보좌관 가족 등이 건물을 10여 채나 샀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리 투기가 아니라 해도 의정 활동의 순수성이 당연히 의심받게 됩니다. 문화재를 보호할 거면 건물을 사들일 게 아니라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 괜찮다면서 손 의원을 문체위 간사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손 의원의 의정 활동이 목포 문화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건지 논란을 부르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연초를 맞아 총리, 일부 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찬이 연말부터 이어진 대통령의 소통 행보의 연장선이라며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배상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가 우 대사 측근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이 건설업자를 맞고소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장모 씨는 지난 2009년 우윤근 대사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녹음됐다는 우 대사 측근 김모 씨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000만 원을 빌려가지만 사실은 장 씨 자신이 우 대사에게 줬던 돈을 되찾아가는 셈이라고 강조하는데 우 대사의 측근은 즉답을 회피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시다는데 차용증으로 대체하고요. 그 돈은 제가 받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겁니다. 장 씨가 거듭 자신이 빌려가는 게 아니라 줬던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것이라고 반복하자 우 대사 측근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투로 대답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취해서 제가 좀 돈을 사가라는 돈이 아니고 제가 돈을 갚을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요. 물론이죠. 장 씨는 이 녹취록이 곧 우윤근 대사가 자신의 돈을 받은 증거라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우윤근 대사 측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취된 것일 뿐이라며 장 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백악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여홍규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백악관이 밝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장소는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speaking.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은 현지 시간 낮 12시 15분에 시작돼 약 9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다시 숙소로 돌아갔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부위원장의 숙소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오찬을 함께했다고 했는데 백악관 방문에 앞서 두 사람이 먼저 만나 고위급 회담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를 맞아서 첫 공식 일정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의 숙소인 듀폰 서클 호텔을 찾아가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작년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 직후 간략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들에 대해서 좋은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특권 내려놓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어떤 학회에선 국회 지원 연구비로 빌딩까지 샀다며 내부 비리를 폭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토론회에 나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특유의 솔직 화법으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책 연구비를 언급하다가 학회에 주는 연구 용역비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학회는 국회에서 받은 돈으로 빌딩까지 샀다는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위탁 연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1억 받으면은 실제로 쓴 사람한테는 몇백 주고 그 전부 임원들이 쓰고 대충 표절해서 하나 내고 천 몇백을 띄어먹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보고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유인태 총장은 그간 국회 직원들이 보고서를 꾸며내느라 엄청난 고생을 했다며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각색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관광지 간 건 다 빼고 이제 뭐 회의한 것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그래 보고서 만드는데 한 2달 걸려요. 그 각색하느라고 이제 국제국 직원들이. 그래. 의원세비 상당 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는 행정부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며 넓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는 유 사무총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택시업계 4개 단체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카풀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택시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